위례 신사선은 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민자 사업이 무산되면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타 같은 것들이 3, 4년 더 걸릴 수도 있고 2030년 전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서울 급지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송파에서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잠실주공 5단지는 24년 2월에 25억이었는데 25년 6월에 38억 5천으로 무려 1억 3천이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 표에는 없지만 리센치, 엘스 이런 단지들도 7억이 넘게 올랐고 파크리오도 한 5억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방이동의 올선 이런 것들도 거의 5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가장 송파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마천동의 송파파크데일도 9억 1천에서 10억으로 대략 1억 정도가 올랐는데요. 저는 오늘 시세가 가장 적게 오른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송파 꿈에 그린 이 아파트와 위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하급지인 마천이 1억 정도 올랐을 때 더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위례 신도시의 대표 아파트인 송파 꿈에 그린이 3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도대체 위례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만든 서울 급지표 자료입니다. 보시면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꿈에 그린 아파트는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종합점수는 90점. 그런데 이게 24년 2월 자료인데 제가 25년 6월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순위가 낮아지고 입지 점수도 85점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호재 점수에서 5점이 깎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송파 꿈에 그린 아파트가 15억 3천에서 15억 6천만 원으로 송파구에 있는 단지들이 1억 5억, 7억, 13억 이렇게 오를 때 3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위례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위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동네가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특이하게 송파 위례, 성남 위례, 하남 위례가 섞여져 있는 도시인데요. 위례는 교통만 빼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바로 위쪽이 송파죠. 물론 이제 송파가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송파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상 되게 가깝긴 한데 사실 도로교통도 굉장히 막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광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모든 인프라들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휴먼링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안에 모든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책길도 좋고 위례 위쪽에 위례 호수공원도 있고 밑에 창곡청도 흘러가지고 자연환경도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스타필드도 있죠. 학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례 거주민들의 눈높이가 이쪽에 잠실이라든지 고덕 쪽에 이제 눈높이가 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학군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이쪽에 학원가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기 학원보다는 대치동 학원이 더 좋기 때문에 대치동 쪽으로 라이딩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 학군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학업 성취도도 나쁘지 않고 면학 분위기 자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통만 빼면은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연식도 다 10년 안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성도 괜찮은 균질성이 좋은 동대입니다. 물론 임대단지들이 조금 많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살기에 정말 괜찮은 곳이라는 평가가 많은 곳이 바로 위례 신도시죠. 그런데 위례가 이렇게 가격이 못 오른 데는 호재 무산이라는 측면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위례 주민들이 그동안 위신선만 개통되면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재가 거의 무산 위기까지 가면서 위례의 위상이 많이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위례가 기대했던 호재들과 현재 상황을 제가 지금 화면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위례선 트램이 있고 위례 신사선이 있고 위례 과천선 이렇게 굵직한 호재 일단 3개 정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원래는 25년 9월 개통 예정이었는데 26년 5월로 8개월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인허가 지연되고 차량 기지의 부지 문제도 있었고 예산 삭감, 그다음에 뭐 기관 간의 뭐 이견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트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례 신사선인데 위례 신사선은 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민자 사업이 무산되면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타 같은 것들이 이제 3, 4년 이제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2030년 전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위례 과천선도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위신선은 강남 출퇴근뿐만 아니라 대치동 라이딩을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과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계울역 지나가지고 대치동을 갈 수 있는 삼성역, 봉은사역, 첨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위례 신사선 연장이었는데 이게 무산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버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더 걸리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위례를 떠나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있는 위례선 트램과 위례 과천선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복합타운이라는 호재도 있었는데 벌써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례에 굵직한 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가 그 호재들이 불투명해지면서 다른 지역들이 날아갈 때 혼자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위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위례가 향후 몇 년간 어쩔 수 없이 비교군에 비해서 조금씩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는 사실 어느 동네나 똑같이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주지만 특히 이 위신선이 위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신선 자체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위례 자체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시세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급지로 평가받았던 위쪽에 고덕,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송파의 비잠실 쪽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급지가 높은, 그리고 거여마천도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거의 비슷한 급으로 평가받죠.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 선호도가 계속해서 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나빠진 건 없습니다. 위례가 가진 입지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호재를 가격에 반영했던 수요자들의 인식이 변했을 뿐입니다. 위례보다 더 하급지라고 평가받고 있는 광교라든지 이 밑에 쪽에 동탄,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수지, 분당의 이제 구미동 쪽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구성남, 이런 곳들이 가격이 치고 올라온다면 위례에도 분명히 상방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급지들의 가격이 위례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가 위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저런 지역들도 이 가격인데 우리가 이 가격이 맞아 하면서 호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그 가격을 따라서 잡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위례 쪽으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위례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송파 위례, 성남 위례, 하남 위례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치구가 섞여 있다 보니까 송파 쪽만 토어제가 지금 걸려 있고 하남과 성남 위례에는 토어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다른 규제들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개 자치구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일처리가 느리고 단합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남이나 성남 쪽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송파 위례를 끌고 가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실거주 측면에서 지금 이 위례라는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시는 것은 이 호재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가치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위례 신도시에서 자차든 대중교통이든 이 강남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이제 대중교통보다 그래도 그나마 좀 자차가 편하니까 자차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위례 호수공원이라든지 녹지공원도
굉장히 많고 이 휴먼 링 자체가 산책하기가 되게 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 공부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들이 면학 분위기 좋은 데서 컸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지시는 학부모들, 그런 부모들한테는 이 위례 신도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례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강동이 워낙 좋지만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이런 단지들은 워낙 많이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위례는 지금 따라붙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가격이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거주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저는 이 위례 신도시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 급지표를 정리하면서 송파가 좀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이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꿈의 그린, 특히 이제 위례 신도시가 눈에 들어와서 그 인사이트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 서울 급지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단톡방 링크 고정 댓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브라더가 진행하는 시크릿 큐레이팅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고정 댓글이나 단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